제가 아재 개그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작은 배 있지 않습니까? 네. 타고 다니는 배. 작은 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배는 이제 씹이니까 네. 그 조그마니까 뭐 씹새끼 뭐지 되니까 경기 통TV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준비한 획기적인 플랫폼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제가 오늘 뭐 방송의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사님이 많이 좀 다운됐어요. 네. 오늘은 3월 10일 발표를 했던 광명을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뭐 수정가의 작 같은 경우죠.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 페널티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가산점을 적용하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양기대 의원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깨졌어요. 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반 시민은 49대 51, 그리고 권리당원은 43대 57로 김남희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겼다. 네네.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민주가 없는 민주당에서 무늬만 시스템 공천으로 비명 쳐내기 위한 고도의 술수에 의해서 양기대 의원이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평가와 더불어서 양기대 의원을 공천 탈락을 시키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우려해서 끝까지 잡아서 경선까지 시켜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대다수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더민주당이 제가 잘 욕을 하고 싶은데 꼭 참고 있지만은 정말 먹 같은 당이죠. 28만 시민들의 어떤 의견은 전혀 배제하고 집어넣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수치를 벗어난 행위를 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욕을 먹어야 싸줍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결정한 거지 어떻게 광명 시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분명히 이번 선거는 광명 시민들도 잘못되어 있고 그 민주당 당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말씀 중에 뭐 제가 죄송한데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다가 요즘 왜 이렇게 약해졌나. 아니 당대표 욕하면 또 괜히 또 개딸들이 공격할까 봐 그렇죠. 36 얼마예요? 36, 18이죠. 네. 비유가 좀 과할 수 있으나 1910년에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돼서 주권이 완전히 빼앗겼죠. 그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네. 이번 그 3월 10일이 광명 시민의 경술국치 일과 비슷하지 않나. 그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느낌? 이런 치욕을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건 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쌍욕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부분인데 네. 뭐 양기대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대놓고 불구덩이 집어넣고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이거 뭐 무서워서 정치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뭐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데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느냐, 전제국가의 왕처럼 그렇게 통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당을 넘어서 그냥 이재명이 왕 아닌가요? 뭐 공산주의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지요. 그죠. 왕 이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사를 한번 썼지만 거의 수령에 가까운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답답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선이 굉장히 공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김남희가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수시로 많이 들었어요. 예, 몇몇 사람들이 결과를 알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저는 또 하나 또 비판하고 싶은 거는 양기대 의원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죽이려고 저렇게 대드는데 거기에 멀쩡히 살아있어서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그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죠. 아, 전쟁터에서 총바지로 내보내는데 그거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런지가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은 한 달 전에 적합도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적합도 예. 조사를 했을 때 무응답까지 포함하면 55대 15대 5로 나왔고 무응답을 빼면 78대 16대 6 정도가 네네. 나와서 양기대 의원이 일방적으로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부 다 결과론적인 얘기고 저희가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 탈당하는 게 아니면 무소속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어차피 아니 말씀하셨지만 말씀도 죄송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여기가 국민의힘이 지지가 세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아, 그렇죠. 전혀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광명 시민들도 정말 반성해야 돼요. 아 이럴 때 광명 지역 정치를 바꿔놔야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들 저.
불쌍해 보여 광명시. 광명시 옆에 서울시에 붙어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뭐 혜택 보는 게 있어요? 저는 광명시에서 산 지가 지금 30년이 넘는 시민인데 21대 총선에서도 갑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내려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렇죠. 한 달밖에 안 됐었죠. 분이 국회의원이 됐죠. 네. 민주당의 깃발만 꽂으면 허수아비도 당선된다는 지금 그런 판인데 이번에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일밖에 안 된 사람이 경선에 이기고 이분이 나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 아니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을 너무 뭐 비토하는 거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좋다. 얘기해봐라. 뭘 잘했냐. 뭐 가지고 와봐라. 막 가져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맨날 민주당 뭘 뭐 잘한 게 뭐가 있죠?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광명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백전 의원이 잘했습니까? 이모경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답답한 거는 뭐냐면 여기 내려오는 건 좋은데 사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렇죠. 할 역할을 미리 공부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김남희 후보가 오로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에요.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국회의원이 왜 여기 와서 있냐고. 그건 국회 가서 따로 비례대표해서 그분들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개발이나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맞습니다. 여기 내려온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슨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 왜 여기서 심판을 해? 여기 심판 안 할 사람들도 많은데. 어찌 야구 구단 하나 만들 거예요. 광명 트윈스라고 제가 그러니까 LG 트윈스 팬인데 뭐 광명 트윈스 하나 만들어요. 저는 100% 동의를 하는 게 지금 광명의 현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50만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고 그렇죠. 이런 사실 엄중한 시기에 지역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채 저는 4년 동안 이분 할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비례대표로 가셔야 될 분인데 뭐 저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광명 시민들이 이번에는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또 해단식이 있었죠. 그죠? 네네네네. 좀 황당무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단식에 갔었을 때 지지자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탈당하겠다. 이건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양기대 의원도 본인이 세상 물정을 몰랐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바보죠. 바보.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상을 했던 거는 이미 끝난 거니까 빨리 나와라. 그리고 공정한 경선이라 하더라도 그거 이미 조작된 거니까 거기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해가지고 결과는 이제 결국은 피해자가 됐는데 아니, 좀 안타깝죠. 예, 저는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저도 참석을 했지만 양기대 의원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김남희 후보 선거 사무실 캠프할 때 왔어요. 저는 저거 보면 좀 욕하고 싶더라고요. 아, 지들 그렇게 잘 보인다고 다음에 건 공천 준답니까? 근데 거기 제가 참석은 했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분들 비호하는 생각은 없는데 양기대 의원이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오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그분들이 처신하는 걸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가라고 해서 저는 그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잘 보이러 간 것밖에 안 보여요. 저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공천받기 위한 그 뭐 벌써부터 설설 긴다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두 분 얘기가 다 동의가 되는데 가라고 했는데 갈 것 같으면 뭐 탈당하라면 탈당하니까 그게 뭐냐면 어차피 2년 뒤에 지방선거 공천 아무도 못 받는데 아이 그러면 양기대 의원 앞에서 울지는 말아야죠. 저기 양기대 의원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왜 눈물 짜고입니까 남자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저한테 말을 그게 아니라 저는 어차피 공천을 못 받을 건데 차라리 가지나 말지. 맞죠. 예. 뭐 그래서 위안도 가서처럼 자존심이나 좀 지키지.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보좌진 중에 한 분이 페북에다가 19절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비 나비야 까치지 마라.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시의 제목이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던 1920년 30년대 독립운동했던 시인들 작품인데 전 첫 구절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강탈당했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기대 의원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네. 선거대책 지원 유세단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대표로 들어가서 그 아마 유세를 경기도 전체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재명의 민주당 이 권력의 헤게모니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법 리스크가 지금 엄연히 지금 존재하는 부분이고 또 3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선에 탈락을 했지만 운신의 폭은 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탈당을 안 한 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유세단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 그리고 정치의 어떤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보는 시각이 좀 넓기는 하겠지만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렇게 그냥 몰매를 맞고 개차반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남아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좀 인정하기 좀 어려워요. 지금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 정말 이재명의 어떤 신뢰감과 이재명의 어떤 정치 스타일에 대한 존중감 그 신뢰감으로 출발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본인의 어떤 정책이 연명을 위해서 그리고 개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있는 조직이라고 보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사업 처리를 받아서 구심점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대선 후보군이라고 불리는 김부겸이나 김동연 도지사가 만약에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이런 말하는 비상식적인 어떤 정치 행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나름 선택이 올바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광명 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양기대 후보가 공정하게 경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고 하면 모든 거 수용하고 지지자들한테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양기대 후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지자들이 그거를 인정하지를 않고 심지어는 이제 빨간 모자, 빨간 마스크 끼고 되레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양기대 후보의 요번에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지자들은 정말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직생의 각오로 해야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지. 뭐 이제 기회주의자 유기적인 들여다보고 그죠. 그렇죠. 거기에 뭐 90도로 숙여가면서 한다고 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아재 개그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 상황과는 사실 뭐 연관성 별로 없지만 요즘 그게 막 유행이잖아요, 그죠? 네네. 뭐 오리가 얼면 뭐 언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배 있지 않습니까? 네. 타고 다니는 배. 작은 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배는 이제 쉽이니까 네. 그 조그마니까 뭐 쉽새끼 뭐 이런 제가 봐서 뭐 저 LA에서 살다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아주 그냥 보통 이제 쉽새끼인데 쉽새끼라서 회장님이 일단 외모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상당히 종선이지. 영하다. 근데 이제 오늘 종손인데 이렇게 과감하게 저는 사실 뭐 템버드 정도로 하겠습니다. 템버드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쉽세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